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등차 수열과 등차 중앙에 대한 등차 수열의 성질을 배워볼 건데, 우선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수열에 대해서 배워봤고, 마지막에 좀 짧게 얘기를 했는데,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수열 중에서 규칙이 플러스 마이너스인 것을 등차 수열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저번에 쌤이 그려줬던 예제인 수열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우리가 이 마지막에 나오는 항을 몇 번째인지 모르니까 n번째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항을 어떻게 표현한다? a, n으로 표현하고 이걸 일반 항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앞에 항들도 표현하면 3은 첫 번째 나온 항이니까 A1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5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을 의미하는 수식으로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었지. 그래서 이렇게 쌤이 수열을 일단 썼는데, 수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저번 시간에 뭐라고 정리했지? 그렇지. 첫 항과 규칙과 n이 무엇이 될까라는 내용이 문제의 주된 질문들이다 라고 했었는데, 자, 우리가 이 수열을 이제 발견해놓고 이제 뭘 찾아야 돼? 규칙이 뭔지 발견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변화를 봤더니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어? 얘는 3에다 플러스 2가 더해서 만들어지는 애. 그 다음에 5에서 7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2가 됐네. 그리고 7에서 9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2가 됐잖아 라고 했었고, 이 모든 항들을 이 지금 표시한 규칙과 첫 항으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어. 그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 걸 연습해봤니? 자, 첫 항은 그대로 그냥 3이 될 거고, 5라는 숫자는 두 번째 항은 첫 항 3에다가 규칙 뭐가 플러스 2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3 플러스 2라고 표현 가능했었고, 또 7은 얘 역시 5에다가 2가 더해진 건데 5는 3 플러스 2였지. 그래서 그 모양 그대로 한번 다시 써볼게. 3 플러스, 이거 주황색으로 3 플러스 2라는 5라는 숫자에다가 어떻게 플러스 2를 해서 만들어진 7이다. 또 그 다음 숫자도 얘도 그러면은 3 플러스 2에다가 이게 7이었고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뭐 한 거? 2 한 게 9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A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리해 볼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나온 모양을 쌤이 규칙을 찾을 수 있게끔 조금 정리를 해줄 건데, 어떤 걸 해볼 거냐면은 잘 봐봐. 지금 나온 숫자들을 뭐와 연관시켜 볼 거냐면은 여기 나온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리고 n번째 항, 이러한 몇 번째 항인지랑 그 각각의 숫자들을 연관시키기 위해서 밑에 바꾼 지금 3 플러스 2, 3 플러스 2 플러스 2 이러한 숫자들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3은 그대로 3이 될 것이고, 뒤에 나오는 3 플러스 2 있지. 이거는 우리가 3 플러스 2가 몇 번 곱해진 거? 한 번 곱해진 거다라고 굳이 한번 봐볼게. 그 다음에 그럼 뒤에 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 3 플러스 2가 두 번 더해진 거니까 2에다가 곱하기 2 한 걸로써 대신 표현할 수 있지. 2 더하기 2는 2가 두 번 더해진 거니까 2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그럼 그 다음 숫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3 플러스 2가 세 번 더해졌어. 그럼 어떻게 가는 거야? 2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잘 봐. 우리가 n번째 나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변함없는 것은 3에다가 또 플러스 2도 변함없는 것 같고, 여기 뒤에 숫자가 뭐가 나올까라는 거를 방금 표시한 이 빨간색 이 숫자들과 관계를 살펴보니 1일 때는 아무것도 없었고 2일 때는 이 숫자가 뭐가 되냐면 1이 되는 거야. 3일 때는 뭐가 된다? 2가 되고,
4일 때는 이 숫자가 뭐가 돼? 3이 된다. 어떠한 관계가 있니? 몇 번째 항인지에 따라서 그것보다 하나 작은 숫자가 곱해져 가는 거지. 그러면 10번째는 뭐가 곱해지겠어? 9가 곱해지겠지. 그럼 n번째는 n보다 하나 작은 숫자 n에다 1을 뺀 n-1이 곱해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항은 여기는 n-1이 오겠구나 라는 거를 쓴다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등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쓴 3, 5, 7 이렇게 이루어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AN은 뭐다? 3 플러스 2의 n-1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일반항을 구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일반화 시켜볼 건데 잘 봐봐. 지금 여기 나온 이 식에서 각각 숫자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자, 3이라는 것은 처음에 나온 첫 항이었던 거지. 자, 3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얘는 첫 항의 역할을 하고 있다. 첫 항. 그리고 봐봐. 여기 나온 2라는 숫자는 플러스 2지. 플러스 2라는 숫자는 무슨 의미였어? 우리가 수열 첫 번째에서 발견한 여기 어떤 거? 규칙의 의미를 갖고 있었지. 규칙. 그래서 이 일반항은 결국 어떻게 이루어진 숫자인가 봤더니 AN이라는 것은 처음에 첫 항이 더해지고 플러스 규칙에다가 n-1이라는 것을 곱해주면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문자로 바꿔볼 텐데, 자, 첫 항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했어? A1이었지? 그래서 이 문자를 그대로 사용해서 자, 첫 항은 뭘로? A1로 우리가 보통 쓰고 각각의 수열마다 규칙이 달라지겠지. 지금 이 쓴 수열은 플러스 2씩 더해지는 규칙이고 또 플러스 5씩 더해지는 규칙이 있는 수열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규칙에 대한 미지수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D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고 그리고 등차 수열에 일정하게 더해지는 이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공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이제 새로운 표현 뭐다? 공차라는 것이 있는데 공차라는 것은 뭐였다? 방금 얘기한 등차 수열에서 일정하게 더해지는 규칙이다라는 거, 규칙. 자, 근데 여기서 미리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표현한 더해지는이라는 것은 꼭 플러스만이라는 의미가 아니야. 지금 쓴 수열의 규칙은 플러스이지만 이게 일정하게 깎이는 마이너스 2씩 깎이는 수열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쌤이 이따 예제 문제로 하나 써줄 텐데 그러면은 이거는 더해진다라는 의미는 그냥 차이가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어쨌든 자, 돌아와서 등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AN은 뭐다? 첫 항 플러스 규칙 공차 D. 근데 우리가 문제집에서는 보통 이 D를 n-1 D에다 표현하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다시 표현해줄게. n-1 D다. 그럼 이게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된다. 일반항이라는 건 익숙해져야 돼. AN 이런 것들을 일반항이라고 얘기한댔어. 그래, 그럼 좋아.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뭔지는 알겠어. 저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구나. 그럼 일반항을 알면은 뭐가 좋은데 밑에다 써놓자. AN 일반항을 알면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뭘 알 수 있다? 모든 항을 알 수 있는 거야.
자, 이게 왜 가능한지 우리가 방금 구한 일반항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자, 방금 이 수열에서 이 일반항이 뭐가 나왔냐면은, 자, 여기 한번 보자. 예. 지금 쌤이 위에 쓴 수열에 대한 일반항은 지금 3 플러스 2 곱하기 n-1이라는 식이 나온 거지. 이 상태에서 n이 갖는 의미가 뭐였어? n. 몇 번째 항인지였잖아. 그럼 질문이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은 이 다음 수열의 20번째 항이 무엇인지 구해보시오 라고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우리가 일반항을 모른다면은 이렇게 나열된 수열을 몇 번째까지 써야 되는 거야? 20번까지 써가면서 20번째는 무언가 나오겠구나 라고 구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뭘 알아냈다? 일반항을 알아냈다라면은 자, n이 의미하는 것은 몇 번째 항인지에 대한 의미이고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야? 20번째 항이 궁금한 거지? 그러면 n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되는 거야? 20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럼 20번째 항의 의미가 되는 거고 자, 그대로 n 대신에 20을 대입한다. 그러면은 아까 나와 있던 이 일반항 얘에서 n 대신에 20을 대입하면은 첫 항이 3이었고 플러스 자, 2 곱하기 n 대신에 20을 대입하니까 20-1이 될 거야. 그 안에 거 계산돼서 19가 되고 앞에 곱해져서 38이 되고 앞에 3이랑 곱해지면은 뭐가 된다? 4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건데 이 숫자에 대한 의미가 뭐라고? 20번째 항이 뭐다? 41이다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아까처럼 일일이 쫙 쓰지 않더라도 뭘 할 수 있어? 20번째 항이 뭔지 단번에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일반항을 구하는 거에 대한 이점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정리를 해볼 건데 좋아. 일반항을 알면은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다는 이점을 알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 일반항에는 그러면 어떤 요소가 있었나 살펴보니까 일반항에는 우리가 모르는 요소 뭐가 있어? 첫째, 첫 번째 항이 뭐인지 모를 거 아니야. 수열마다 다를 거니까. 문자를 보자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몰라? 규칙을 모를 거 아니야. 수열마다 규칙이 다를 거 아니야. 근데 잘 봐. 하지만 n은 우리가 모르는 숫자다? 미지수다? 아니라는 거야. n은 우리가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문자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n은 미지수가 아니다라는 거. 그럼 다시 결국 일반항을 구하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첫 항과 규칙이 뭔지 구하게 되는 거야. 일반항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첫 항이 뭔지 규칙이 뭔지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럼 반대로 첫 항과 규칙을 알면 뭘 할 수 있다? 모든 항을 알 수 있구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문제는 첫 항과 규칙 찾는 문제가 되게 되겠지? 첫 항과 규칙이 뭔지. 그래서 모든 문제들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고 있냐면은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첫 항과 규칙이 뭔지 찾아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가지고 뭘 알 수 있어? 일반항을 알 수 있겠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문제에서 원하는 뭘 구하는 거다? 답을 구하는 이러한 흐름을 수열 문제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갖고 있다라는 거. 알겠지? 요거 하나 정리해두고 자 여기서 또 쌤이 한 가지 더 정리해 줄 건데 자 이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팁을 한 가지 줄 거야. 학교에서 보는 내신 시험 혹은 모의고사 시험 모든 시험에서 우리는 어떠한 인식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문제에서 수열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앞에 정확히 땡땡 수열이다 라고 문제에서 출제를 해준다면은 잠깐 중단하고 일반항을 써놓고 고민을 하자라는 거야. 여기서 일반항이라는 거는 결국 틀이 되는 거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뭐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제 문제를 읽는데 수열 문제네? 근데 그 수열이 정확히 등차 수열이다 라는 멘트를 했어. 그럼 잠깐 중단하고 바로 뭘 해라? 일반항이라는 틀을 설정해 놓고 고민을 하라는 거야. 일반항은 어떻게 된다 했었지? 그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 항 더하기 n-1 규칙 D로서 이루어졌었지. 그래서 잠깐 중단하고 이걸 써놓고 고민을 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다음에는 등차 중앙에 대한 성질을 알아볼 건데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같이 한번 알아보자.